세금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돈을 벌 필요가 있느냐, 재산을 모을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모아서 다 나라에다 줄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 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정말 나는 너무 순진하게 세금을 낸 것 같다, 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탈세를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 50%,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50%, 거의 뭐 70% 정도를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세금을 좀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귀가 쫑긋하실 텐데요. 대부분 우리가 자산을 전달할 때 자산 가치만큼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산 가치가 급상승하기 전에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아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런 자산 중에서는 뭐 상장 주식도 될 수 있겠지만 비상장 주식, 부동산 중에서도 급등하는 부동산, 그 외에 다른 자산들 중에서도 상승을 급하게 할 만한 자산이 있다. 이런 자산들은 반드시 사전 증여를 검토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현금은요,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현금이 가치가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산 가치 상승이 높은 부동산, 그리고 이런 미술품, 뭐 골동품, 특히 회사를 갖고 계시다면 주식,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사전 증여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상장한 주식과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요, 99.8%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비상장이실 때요,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실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가치와 세법상 가치가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특정 연도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법상 주가가 올라갑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가 올해는 얼마 성장할 것 같아, 내년에는 얼마가 성장할 것 같아,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성장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급성장이 예측된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사전 증여를 체크해 보셔야겠죠. 이런 거는 회사를 가지고 계신 CEO 분들이나 아니면 재벌분들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주식 증여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죠. 대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은 상장 주식을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여를 현금으로 해주고 주식을 매입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자녀에게 주시고, 이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은 자녀 몫인데, 단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건 있죠.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지 그게 자녀 거로 나중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서 자녀 이름으로 5천만 원짜리 아주 우량주를 사주셨어요. 이게 나중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장기간 투자한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장 주식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그 주식을 자녀가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하고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자녀와 함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공제 한도만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대표님들이 공제 한도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딱 2천만 원까지, 딱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2천만 원, 5천만 원 공제까지 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신고도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10% 구간까지는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년이면은 1억 5천.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주시면 되고요. 또 미성년도 1억 2천. 그러면 나중에 됐을 때 이 자산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공제 한도 플러스 한 10% 구간까지 활용하시는 게 나중에 궁극적인 상속세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대표님이 갖고 계시면서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면 세금은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자녀가 갖고 있다면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렇게 또 통장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는 추가 증여의제 이슈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회사가 있고 그럼 본인은 아까 회사의 주식을 활용해서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네, 비상장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요. 회사 내에서 명의개설을 통해서 증여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증여가 돼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또 주식을 증여할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명의개설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명의개설 신청하셔서 주주 명부를 변경해서 결산 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게 종결이 되죠. 요때 이제 주식 평가가 중요한데요. 비상장 회사는 세법상 평가를 하는데 보통은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 3년치의 손익 그리고 현재 시점의 자산 요 두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이익이 많아진다? 그럼 주식이 정말 2배, 3배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이 이제 1월이기 때문에 결산 시즌이어서 작년과 이제 올해 이익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 여부에 따라서는요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2~3배 차이 나는 경우도 뭐 흔하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산은 현재 시점인데 영업이익이 비중이 보통 일반 회사는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게 되면은 갑자기 주가가 2~3배로 뛰고 자산이 적은데 영업이익이 크다 이런 경우는 뭐 훨씬 더 많이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회사가 성장세가 높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전략적인 배분은 세금을 절감하는 데는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왜냐면 상장 주식은 사실 영업이익이 오르더라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비상장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상장 주식처럼 생각하셔서 이게 뭐 우리 회사가 그 정도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법상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에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현재 시점의 자산과 우리의 영업이익 이걸로만 주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들은 상장 회사보다 주가 높은 회사도 많아요. 한 주당 막 1,000만 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회사 키우느라고 상속세, 증여세 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으시겠지만 본격적으로 회사가 어떤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주식에 대한 전략적인 지배구조를 가져가셔야 되는 게 세금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이죠. 대표님께서는 거의 이런 비상장 주식을 활용한 증여세 절감 방법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심지어는 이 비상장 회사는 어떤 게 있냐면 이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주식 이동을 하기 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주가 조작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경영을 하시다 보면 큰 돈 나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뭐 임원의 퇴직금이나 뭐 이런 큰 비용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나가게 되면 실제 우리 회사는 이익이 많았는데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자산이 확 줄어드는 이익이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주식은 그런 큰 돈이 나갔을 때 대비 적어도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상속 증여세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는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주식 이동과 이 큰 돈 나가는 이슈를 타임을 잘 맞추는 거죠. 주식 이동한 다음에 큰 돈 나가면 소용이 없죠. 큰 돈을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주식 이동을 하면 세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겠죠.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신 것 같은데 이제 더 궁금하신 건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는 거겠죠, 나중에. 네, 대표님들이 뭐 바쁘신데 이런 거를 다 공부하실 시간은 없으실 거고요. 회사를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장의 목표는 내가 더 많은 자산 또 우리 임직원 가족들이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요. 궁극적으로 안전장치는 바로 이 절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공부하진 않으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자산을 지켜나가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나의 자산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각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순서를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를 하느냐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많은 더 다양한 방법의 절세 방법들 또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